3.1운동은 1919년에 일어난 거예요. 약 2달 동안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일단 3.1운동의 우리가 배경을 좀 해보면 3.1운동의 배경은 일단 얘네들의 강압적인 어떤 그런 통치죠. 무단 통치, 그 다음에 토지조사 사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조선, 선조들의 어떤 불만,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고, 이제, 그런데 여기서 거기 줄쳐봐야 되더라. 일제의 무단 통치와 수탈에 대한 반발이 고조되고 있었고, 고종의 사망. 근데 이 고종의 사망이 독살설이 돕니다. 독살설. 그러니까 독살은 아닌데 독살설이 돌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종의 장례식이 치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죠. 분노. 그래서 여러분 3월 3일이 그 고종의 인산일인데, 고종의 인산일이라는 게 뭐냐면, 너네들 그 장례식장에 아직 어려서 여러분들이 안 가겠지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3일장이라든지 5일장에 장례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장례식 추모 기간이 끝나고 무덤으로 향하는 날, 알았지? 그러니까 관이 무덤을 떠나는 날을 우리는 일반인들은 발인을 하는 날이라고 해요. 발인. 근데 왕은 무슨 날이라고 부른다? 인산일. 그럼 얘들아, 고종의 장례식 그 행렬이 쫙 가니까 사람들이 마지막 왕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겠죠. 지금 전국에서 고종의 마지막 가는 모습, 자기 살아있을 때 마지막 왕이었던 그 고종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있단 말이야. 근데 무단통치 시기에는 3명만 모여도 뚜드러 팼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뚜드러 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종이 마지막 가는 길을 보겠다는데 이것조차 막 몽둥이를 뚜드러 패면 폭발해버릴 것 같은 염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막 서울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모여들고 있어서 시위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뭐가 열리고 있는 거냐면 파리 강화회의. 그러니까 이게 거국적으로 뭐 2달을 끄는 만세 운동으로 번질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 못 한 거예요. 그냥 어떻게 생각을 한 거냐면, 이 파리 강화회의에서 제1차 세계대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전후 처리를 하기 위해서 강대국들이 다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근데 여기서 미국 대통령이었던 윌슨이 뭘 얘기했냐면 민족 자결주의를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패전국의 식민지는 뭐화시켜주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독립시켜주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패전국의 식민지입니다. 조건은, 그렇죠? 승전국의 식민지는 독립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국의 식민지만 독립시켜주는 거예요. 패전국. 근데 여러분 지금 일본은 승전국이란 말이에요.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 이 편을 1차 세계대전 때 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패전국의 식민지를 독립시켜주자고 하니 우리도 가서 뭐 해달라고 얘기하자고 얘기하는 거죠. 독립시켜주려고 운동을 하자. 안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자? 가서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파리 강화회의에 우리 1910년대 독립운동 기지 건설할 때 했었지 않습니까? 신한청년당이라는 것이 1918년 상하이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신한청년당이 이 소식을 들은 거죠. 이 소식을 들었으니 우리가 여기다가 대표를 파견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는 거냐면 김규식이 가는 거예요. 그럼 김규식이 여러분 파리로 떠나.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혼자 가서 막 영국, 프랑스 막 이런 애들한테 야 우리 독립시켜줘! 야 독립시켜달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김규식이 파리에 가서 시위도 하고 막 뭐 전단지도 좀 뿌리고 그 다음에 막 우리 독립하다고 하려면 뒤에서 뭔가 백업을 좀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시위를 일으키면
시위를 일으키면 우리가 만세 시위 같은 것들을 일으키면 그게 신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외 토픽이라든지 이런 해외 특파원들이 있으니까 신문에 나올 것이고 그럼 그 신문 같은 것들도 인쇄를 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얘들아? 나눠주면서 우리는 강력한 독립의 의지가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좀 독립을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파리 강화에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런 분위기를 누구에게도 알린 거냐면 일본 유학생들한테도 알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 유학생들한테도 알려가지고 일본 유학생들에게도 너희들도 뭘 일으켜라고 얘기한 거죠. 만세 시위를 일으키도록 해라 라고 해서 28 독립선언 28 독립선언을 여러분 어디서 한 겁니까? 이게 도쿄에서 일본의 신정부에서 우리 유학생들 대학생, 고등학생들, 유학생들이 주도를 해서 이걸 일으켰단 말이야. 신문에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신문에 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소식들이 국내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국내도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독립에 대한 어떤 열망, 그런 시위로 표출을 해줘야 파리에 가 있는 이 김규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홍보를 하거나 이렇게 알리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두 달이라고 하면서 전 국민들이 다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을 어떻게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이게. 레닌이 뭐냐면 러시아죠, 러시아가 지금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사회주의 국가가 됐는데 이 레닌이 뭐라 그랬습니까? 약소민족의 해방을 뭐 해준다 그랬어요? 약소민족의 해방을 뭐 해준대 얘들아? 지원해준대. 그러면 아무도 안 도와준다는데, 그치? 아무도 안 도와준다는데 지금 여러분 일본에게 먹힌 조선을 누가 도와주겠어요? 아무도 안 도와준다는데 누군 도와준다 얘들아? 누군 도와준다? 러시아를 도와준다잖아? 이게 여러분 나중에 1920년대 뭘로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우리나라 지식인들과 청년들이 사회주의 사상에 빠지게 되는 그런 그 동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영국, 일본 뭐 이런 애들 하나도 안 도와준다는데 러시아를 도와준대. 그럼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라는 게 뭐냐? 그 글 읽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다 같이 뭐하는 세상? 평등하게 사는 세상. 그렇지? 다 같이 평등하게 사는, 빈부의 격차가 없이 평등하게 사는 세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주의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죠? 사회주의에 빠져들게 되는 어떤 그런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배경이고 3.1운동의 그 정규 과정으로 가보면 여러분 이 무단 통치 시기에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냐면요. 무단 통치 시기에 모여있을 때 아무도 뭐라고 못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거. 종교계와 학생입니다. 종교계와 학생. 학생들 맨날 뭐 학교 와서 배우는데 모여있다고 두드러 팰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들이 몰래 태극기 등사해가지고 태극기를 자기네 치마 안에 넣는 거죠. 일본 애들이 신문 검색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걸로 막 이동해서 태극기 막 배포하고. 그다음에 종교계. 야, 교회 갔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일요일날 교회 갔는데. 교회 예배 보고 지하실 가서 3.1운동 계획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종교계와 학생들이 주도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종교계로 얘기하면 천도교, 동학이 바뀌어서 여러분 이제 천도교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도교, 그 다음에 이제 불교,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이런 종교들이 이제 참여하는 거예요. 안에 이 종교는 이렇게 세 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 사람들을 주로 뭐라고 부릅니까? 민족 대표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걸 강조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33년인데 대다수가 친일파로 변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별로 강조를 안 하고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원래?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야 되는 거니? 탑골공원으로 가야 되잖아. 이 대표라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간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태화관. 지금 그 종로에 가면 태화관이라고 있었던 그 자리에 빌딩이 서 있어요. 빌딩이 서 있는데 그 앞에 이렇게 돌멩이로 지석이 서 있습니다. 여기 자리가 이 태화관 자리였다라고 되는데 여기 요리집이에요. 요리집. 특히 그 손병희가 잘 다니던 요리집입니다. 여기에서 점심 먹고, 그렇지? 점심 먹고 너무 탑골공원에 이렇게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탑골공원에 너무 어떻게 되는 거죠? 너무 많이 모여 있는 거야. 자기네들의 예상 밖으로 너무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지? 많이 모였어. 그래서 여러분 독립을 청원해야 되는데
독립을 청원해야 되는데 폭력적으로 청원할 수는 없죠. 막 폭력 시위를 하면서 야 우리 지금 독립시켜줘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화적 시위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우려한 건 폭력 시위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애들이 자리를 피하자. 이렇게 되고 여러분 태화관에서 밥 먹고 자진 체포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3.1운동 때 한 거는 태화관에서 밥 먹고 감옥 간 거죠. 물론 뭐 사전에 계획을 하고 뭐 이런 거는 있지만 그 정규 과정 속에서는 그렇게 이 사람들의 역할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그 탑골공원에서 이제나 저제나 이 민족 대표들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안 오셨으니까 그 사람들이 실망하고 시위가 수포로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한 청년, 지금 내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청년 하나가 높은 데 올라가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를 외치게 됩니다. 그거부터 이제 시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탑골공원에서 이제 되는데 요것이 여러분 두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성, 즉 한성과 평양. 남쪽과 북쪽의 가장 중요한 도시였던 여기서 이제 하면서 이것들이 중소도시로 발달이 확산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어디로까지 확산되냐면 농촌으로까지 이제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로 시험 문제에서 물어봤던 건 뭐냐면 도시에서 농촌으로 갈 때 시위의 형태가 바뀐다는 거야. 그 시위가 형태가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는 비폭력적 시위를 했다면 여기 오면 무슨 투쟁을 하더라 얘들아. 여기 오면 무슨 투쟁을 하더라. 무장 투쟁을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위의 방식이 바뀌게 된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농촌으로 갔을 때 또 우리가 3.1운동이라는 걸 또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될 게 제한리 학살 사건이잖아요. 그죠? 제한리에 살고 있는 마을 주민들을 한 곳에 몰아놓고 불태워서 아주 처참하게 죽이지 않았습니까? 잔혹하게. 근데 이 제한리 학살 사건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유관순이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유관순이라는 사람들이. 이게 영양이죠. 영양. 그래서 주로 시험 문제가 그 3.1운동의 영향, 그 다음에 3.1운동의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이 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힌트가 되면서, 태화관이라든지 탑골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힌트가 되면서 배경을 물어보는 경우나 아니면 뭘 물어보는 경우, 영향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이거야. 자, 그래서 거기 영향을 보면은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이었다는 거, 2달이나 끌죠. 그 다음에 얘들아 주로 물어보는 게 뭡니까? 주로 물어보는 게 무슨 정부 수립했다는 거죠. 무슨 정부가 수립했다는 거죠. 네, 임시정부 수립에 뭐가 되었다 얘들아. 임시정부 수립에 뭐가 되었다? 계기가 된 거죠.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무장투쟁, 노동농민운동 등 다양한 민족운동이 활성화됩니다. 얘들아 이제 사람들이 뭘 느꼈겠니 얘들아? 자신감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촛불 집회 이후로 사람들이 내가 뭔가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어. 우리가 움직이니까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 일반 소시민들이 뭉치니까 뭔가 세상이 바뀌는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가. 근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뭉치러 살았잖아요. 10년 동안 다 뭉치러 사는데 다 같이 폭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독립에 대한 어떤 그런 의지와 이런 것들이 막 솟은 거죠. 그러니까 1920년대 때 다양한 독립운동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양한 독립운동이 나온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또 뭐니, 얘들아?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무슨 통치가로 바뀌었어요, 얘들아? 무슨 통치로 바뀌었어요? 네, 문화통치로 바뀌게 되죠. 그죠? 문화통치로. 여기 조치면 되겠지? 문화통치에서 무슨 통치로 바뀐다? 문화통치로 바뀐다.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거 무슨 운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오사운동. 이 오사운동이 1919년에 일어나거든. 당연한 거 아니야? 1919년 3월 1일날 일어나는 운동이 1919년 5월 4일날 일어나는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도 저렇게 독립에 열망해가지고 2달 동안이나 시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국인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된 거죠. 반식민지로 전락하고 있는 우리 중국을 이대로 바라볼 것이냐? 라고 얘기하면서 중국의 가장 우수한 애들이 모여있는 베이징 대학에서 그 베이징 대학의 교수들과 학생들이 이제 시위를 일으키게 되면서 이제 오사운동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 옆에 인도의 반영운동,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라든지 이런 운동에 3.1운동이 뭐 하게 된다?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셨나요?